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학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임서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오늘은 미임서 6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이 시대에 꼭 읽어야 할 책. 뭘까요? 증언들. 미리 예술을 하고 오셨네요. 바로 증언들입니다. 가상의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의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디스토피아 소설 시녀 이야기로부터 약 15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에 출간과 동시에 부커상도 수상하고 엄청나게 출판계 전체에 관심을 받으면서 출간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녀 이야기가 사실상 고전의 반열에 올랐던 작품이기 때문에 거의 34년, 35년이 흐른 뒤에 나온 전 세계가 기다리던 후속작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또 화제가 됐던 게 에투드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또 영상화 계약에 성공하게 되면서 드라마 언제 나오나 이런 것도 엄청 기다렸는데 마침내 미임서 60주년과 맞춰서 나온 것처럼 올해 디즈니 플러스에서 증언들의 드라마가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 출판사의 가족인 마케터인 제가 미리 어떻게 보면 더 즐겁게 볼 수 있는지 강연을 준비했고,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학생 대표석에는 먹을 대표 성현주 차장님 모셨습니다. 근데 회사에 저만 있을까요? 그걸 멀리할 것 같아서 왜 항상 나만 여기에 앉아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오명을 써야 하는가? 그래서 SF 소설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따와서 새롭게 구성한 소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현주 과장님의 어떤 S 성향에도 잘 맞는 소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환경 문제라던가 정치, 전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 기대돼요. 듀운 위키드와 또 다른 어떤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느낌. 지금 제 마음가짐이.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증언들, 이 세계관을 한번 싹 훑어보시면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본 시리즈 전체를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증언들에 열광했는지, 그리고 왜 증언들 이 시대에 다시 꼭 읽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계관. 작품 제목, 증언들. 이게 무엇에 대한 증언들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세계를 배경이 되는 길리어드, 전체주의 국가 길리어드에 대한 증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리어드에서 일단 알아볼 건데,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기형아 출생, 그리고 아이 출산 자체가 엄청 낮아진 거야. 국가가 사실상은 유지되려면은 출생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진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막 득세를 합니다. 주님의 신성한 권리를 여자들은 출산을 해야 되고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걸 지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근본주의 논리 아래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극우 성향의 집단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미국의 정권을 잡고 국명을 길리어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지배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존재들을 엄청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계엄령 같은 걸 선포해요. 그걸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여성들의 계좌를 다 동결해. 동결한 계좌에 돈을 다 어디로 귀속시키냐면 가장 가까운 남성 친척들, 가족들 에게로 귀속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순식간에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 경제권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이때부터는 자신의 이름으로 돈도 쓸 수가 없고 돈도 벌 수가 없고,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는 글도 못 배우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그래서 글을 뭐 읽는다 그러다가 손가락 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회가 엄청나게 억압된 사회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은 무조건 제거돼야 돼. 여기서 좀 웃긴 부분이, 남자들은 근데 욕망을 좀 주체를 원래 못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알아서 욕망이 들지 않게 몸가짐을 조심해라. 그래서 여자들이 계속해서 긴 치마 입고 머리카락도 가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같은 옷 입고 다 똑같이. 그래서 길리어드에 좀 더 들어가 보면 길리어드는 완전히 계급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은 남자들은 가장 높은 계급은 길리어드를 지배하는 사령관이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겠죠. 나라를 세운 사람들. 두 번째로는 사령관과 사령관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쏟아오는 천사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비밀경찰, 눈이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자들은 철저하게 기능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기능적으로 구별해서 계급을 만들어주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사령관 같은 이제 지배층의 배우자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리어드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이 지배층의 자제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아내가
되었죠. 그런데 이 세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시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녀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아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시녀가 그 가정에 하나씩 배정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녀가 대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전에 뭐 이혼한 경력이 있다, 불륜을 저지른 경력이 있다, 어쨌든 이 사회에서 봤을 때 죄를 저지른 여성, 그런데 아이를 낳을 능력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성들을 시녀로 분류해서 레드센터라는 센터에서 시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각 가정에 보급이 되는, 그래서 시녀들은 완전 소유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던 뭐 연주, 아란 이런 이름을 빼앗기고 오브 땡땡이라고 불리게 돼요. 누구의 사령관의 이름 붙이는 거지. 오브 프레드, 이름도 지우고. 오브 저그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누구의 소유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시도 끝에 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콜론이라는 곳에 거의 폐기당하듯이 쫓겨나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상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정말로. 출생을 위한 기계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째가 바로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존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실상 이 아내와 시녀들을 모두 이제 가르치고 여성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드센터에서 시녀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시녀가 될 혹은 아내가 될 아직 가임기 이전의 소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사감 역할을, 사감이자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죠. 통제하는 네. 그런 역할이 완전 통치자 진짜 같은. 무서운 엄마에서 다 아주머니들이 눈치 보고 아이들이 아주머니들 말을 또 그렇게 신성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설정이 이 아주머니가 진주 소녀라는 소녀 집단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길리어드 밖에 사는 소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될 소녀들 중에서 일부를 선발해서 추학하러 보냅니다. 일종의 선교 활동을 하러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가임기 여성인 이 길리어드에서 너무나 큰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소녀, 어린 소녀들을 수확해왔다. 이거 너무나 큰 자산을 수확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주변 국가의 뭐 캐나다나 이런 지역으로 파견을 가서 진짜 길거리에서 조금 어렵게 살고 있는 타겟을 딱 골라서 힘들지 않니? 우리 길리어드에 가면은 꽃밭만 있단다. 정말 행복한 곳이야. 여기 이렇게 노숙 안 해도 되고 너무 안전하고 먹을 것도 많고 공기도 좋아. 이러면서 선교 활동을 해서 본국으로 데리고 오면은 이제 진주 수확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이 진주 소녀를 또 양성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길리어드 전체의 출생과 혈통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지만 이 아주머니들만이 글을 읽을 수 있고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재밌는 설정이 나오는 게 아주머니라는 계급이 생겼을 때 뭔가 남자들이 다들 이렇게 좀 무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체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비밀들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령관 위에 있기도 하고 여자들을 가장 위에 있기도 한 그런 존재.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권력을 획득해 나가는가의 과정이 꽤나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치밀한 전략과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나와 있어서 재미있게 보실 것 같아요. 연주.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또 마지막으로 하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잡일을 모두 하는 사령관의 집에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학교에 있기도 하고 등등 잡일을 하는 모든 여성들을 하녀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거나 불임으로 판정된 여성들을 주로 하녀로 만들어서 그냥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죠. 네. 철저하게 기능적으로 구별돼요.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그리고 다음으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겠죠. 메이데이라는 이 길리어드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혁명단체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길리어드 내부에 잠입해서 스파이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길리어드 상황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다양하게 체제 붕괴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조직이 메이데이가 나오고 당연히 길리어드에서는 메이데이가 굉장히 큰 위협이니까 누가 메이데이의 첩자인지 이렇게 늘 찾아다니고 이 눈이라는 비밀 경찰들이 서로 막 폭로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세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런 계급의 명칭들은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거는 소설, 원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시리즈에서는 살짝씩 변동이 있어요. 뭐 아주머니가 이모라고 불린다던가 아내는 부인? 이런 메인 설정들이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거의 사실 비슷해서 헷갈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이제는 증언들 하면 누가 증언을 하고 있는지 이 증언을 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명의 여자가 이 증언들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증언을 하는 걸로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은 아그네스입니다. 아그네스는 첫 번째 증언자인데 길리어드의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일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그리고 타비사를 어머니로 둔 10대 소녀예요. 고위 사령관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녀가 아니라 사령관의 아내가 될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관할하는 예비학교에 가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보라색 옷만 입고 다니는 플럼 계급에 속합니다. 드라마에서는 플럼이라고 또 구별을 해서 나오거든요. 보라색 옷만 입고 다니는 친구들을 딱 보면은 아직 생리 전에 소녀들이구나.
그래서 이 소녀들은 생리를 하게 되면 초록색 옷을 입게 되고 부인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인, 아내가 될 준비를 하는 그런 설정으로 나오고 이 세계가 불임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생리를 한다는 거는 너무 축복받을 일이야.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생리를 한다는 걸 깨닫고 학교에 종탑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종탑을 스스로 막 쳐요. 그러면 그 학교 전체 애들이 와 축복받을 일이 있네 이러면서 막 다들 광당에 모여. 그래서 막 축하해 연주 아그네스 너무 축하해 드디어 너도 아내가 될 자격을 얻었구나 이러면서 막 다들 축하해줘. 기괴하죠. 기괴하네요. 근데 이 타비사가 몸이 약해서 점점 더 이렇게 쇠약해가다 죽게 돼요. 근데 엄마가 죽은 시점에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내가 사실은 내가 엄마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 친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는 시녀에게서 태어난 태생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머니인 시녀가 바로 이 시녀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오브프레드였던 거죠. 뭔가 거짓 위에 세워진 세계라는 걸 아이들이지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정상적인 세계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채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좀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생리가 시작된 후에 여러 가지 검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되게 명망받는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치과 의사 집에 가서 치과 검진을 받다가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남성에 대한 어떤 거부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결국은 이 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전긍긍 찾다가 결국은 아주머니가 되는 길을 나중에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데이지입니다. 데이지는 진주소녀예요. 진주소녀. 캐나다에서 자란 걸로 나오고 선교활동 데리고 왔어. 그런데 하필이면 아그네스한테 이 데이지란 진주소녀를 네가 원오원 마크를 해라 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얘를 길리어드에 맞는 여성으로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말을 뒤지게 안 들어 데이지가. 10대 이후에 진주소녀로 발탁돼서 들어온 소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혼란스럽게만 한 거야. 여자들의 인권도 없고 뭐 농담도 못하고 맨날 그리고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그런 말 올리고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말? 아까 말했던 수호자들 보면서 잘생겼다 이러면서 약간 플로팅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그네스가 그런 추잡한 짓 하지 마.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들 이 데이지를 멀리하고 우리랑은 너무 다른 존재다 이렇게 인지를 해나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길리어드에서 자란 소녀들에게 다른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남자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이러는데 데이지는 경험이 있잖아. 자유 국가에 살다 왔잖아. 그러니까 소녀들 중에 한 명이 근데 나 갑자기 어떤 수호자가 이렇게 배를 깐 걸 봤는데 거기 배터리 있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다들 데이지한테 이렇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약간은 받아들여지고 이 소녀들도 데이지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진주소녀로 나옵니다. 근데 이 진주소녀가 사실은 비밀을 품고 있죠, 사실. 데이지는 사실은 캐나다에서 헌옷집을 운영하는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죽은 거예요. 가게에서 다 죽은 모습을 보게 되고 엄마 아빠가 사실은 엄마 아빠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 엄마 아빠가 아까 메이데이라는 조직에 협력을 하고 있는 조직원 중에 일부였고 길리어드에서 사주에서 이 엄마 아빠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길리어드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이 데이지가 사실 그 복수만을 위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상징적인 큰 의미를 가진 인물입니다. 이 세계관 전체에서. 그래도 이 데이지도 아그네스랑 똑같이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도 알게 되고 길리어드에서 자란 아그네스와 그리고 길리어드 밖에서 자란 아그네스가 이 길리어드 안에서 만나서 균열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재밌겠다. 그리고 리디아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마지막 증언자. 아주머니들의 아주머니 리디아 아주머니가 사실상 이게 있어야 돼. 이 위로 올려야 돼. 리디아 아주머니가 진짜 좀 양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시녀 이야기에서는 그저 무시무시한 어떤 아주머니들이라고 나오고 증언들에서는 리디아 아주머니가 레전드 아주머니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가 아주 낱낱하게 밝혀집니다. 길리어드 이전에 여자 판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식이 높고 교육받은 권력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초창기 아주머니로 선발이 돼서 겉으로는 굉장히 충성파, 신인반 충성파고 몇몇 사령관을 빼고는 리디아 아주머니에게 찍소리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알고 보니 이런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메이데이와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생각을 해. 내가 이 체제에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체제를 전복시킬 힘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겪고 이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기록해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체제의 전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고 초반에 어떻게 아주머니가 됐고 권력을 잡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소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데이지를 길리어드에 데려오게 하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아그네스가 결혼을 하지 않게 하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체제를 전복할 꿈을 꾸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한 3, 4회까지 이 촬영의 기준으로 시리즈가 나와 있어요. 책에서는 굉장히 길리어드라는 세계도 꽉 막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대의 어떤 모습이라고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시리즈는 영상으로 보여주잖아요. 아그네스가 살고 있는 길리어드와 데이지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서 확 환기가 되더라고요. 길리어드는 다 같은 색 옷을 입고 줄 서서 다니고 어디 가더라고요. 획일적인 그런 세계인데 데이지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아요. 그냥 일반 10대 소녀들처럼 노래 들으면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길거리 누비고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확 이렇게 환기가 되고 완전 몰입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관전 포인트. 아그네스와 데이지의 관계. 앞으로 이게 지금 모든 걸 알고 있는 리디아 아주머니가 하필이면 왜 아그네스한테 데이지를 원어원으로 맡겼을까? 둘 사이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둘 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각자의 출생의 비밀을 부모님이 키워준 부모님 죽고 난 뒤에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 둘 사이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또 밝혀나가는 그런 여정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소녀가 과연 어떻게 이 자유를 획득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같이 헤쳐나갈 것인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아마 크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증언들은 그러니까 15년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그네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자유로운 삶을 꿈꿔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는 인물이고 데이지는 자유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가 체제의 전복과 복수를 위해서 길리어드로 온 인물인데 이 두 인물이 만나서 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 그리고 어떻게 자유를 획득해 나갈지 그 여정을 보는 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리디아 아주머니의 거의 마지막 증언들 부분이 되게 감동적입니다. 나의 독자여라고 시작하거든요. 나의 독자여. 이제 내가 죽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당신은 총명하고 야심찬 젊은 여성으로 그려본다. 당신의 시대가 되면 동굴처럼 어둡고 메아리만 들리는 학계가 여전히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그 속에서 자신에 맞는 틈새를 찾고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 뒤에서 어깨너머로 살펴보고 있다. 당신의 뮤즈, 보이지 않는 영감이 되어서 격려하고 있다. 당신은 내가 쓴 이 기록을 거듭해서 읽고 오류를 뒤지며 선망과 지루함이 뒤섞인 증오심을 키우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서툴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당신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읽고 있는 우리는 이런 증언들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화도 내고 그러고 있지만 괜찮다. 왜냐면 너는 그런 결정을 할 일이 없을 테니까.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슬픈데 이거? 근데 너무 감동적이죠.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갑자기 가몰입됐어. 네 번째. 왜 지금 봐야 하는가? 아까 말했듯이 이 소설은 픽션이지만 픽션이 아니다. SF 소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SF는 완전히 공상,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스파큘러티브 픽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따와서 지금 환경오염, 여성 인권 문제, 전쟁, 기아, 출생률 저하 이런 문제들이 사실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극우 성향의 전력을 얻고 있는 거. 점점 더 국가들이 세국으로 가는 것.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소설이 사실은 2019년에 쓰여졌고 이 세계관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5년인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시녀 이야기가 다시 한번 베스트셀러 돼요. 시녀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로브 같은 걸 쓰고 이제 막 시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 아이코닉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현재의 국제 정세가 다 반영된 최근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방향을 좀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증언들을 더욱더 재미있고 풍부하게 즐기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원작 소설과 비교해보면서 읽는 재미.
디즈니 시리즈에서는 아그네스와 데이지가 서로 조우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영상화됐을 때 그 음악이라던가 길리어드와 바깥 세계에 대비되는 자유, 그리고 그 대비되는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훨씬 더 설득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보면서 두 여자의 연대를 응원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원작 같은 경우는 시리즈보다 훨씬 좀 딱딱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세계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어떤 암투들, 비리, 그런 디테일들, 길리어드가 몰락해 나가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같이 보면은 몰입도 되고 이 이야기가 요즘 갖는 의미를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탄탄하게 준비된 프리퀄이 있다는 게 증언들을 보는 아주 큰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걸 보다가 이전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지? 궁금하신 분들은 떡밥을 회수할 게 굉장히 많다. 시녀 이야기라는 원작, 노블도 있지만 이거보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픽 노블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핸즈메이드 테일이라는 드라마로도 이미 방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드라마가 심지어는 에미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작품성이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네, 일단 오늘 아주 고퀄리티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어쨌든 증언이라는 거는 증언을 하려는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증언을 하고 있는 이 3명의 캐릭터들은 누구에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가 궁금하던데요? 아주 스마트한 아마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지 않을까. 아까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렸던 리디아 아주머니의 그것도, 리디아 아주머니는 아마도 이 체제 안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더라도 이 밖의 세상에서 살아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했고, 그래서 아마도 길리어드가 붕괴한 미래를 살고 있는 똑똑한 여성들, 그 밖에 살고 있는 소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너무 슬픈 것 같아. 소녀들에게. 너무 이거 곱창.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책들이 바이블로 읽히는 그런 세계가 사실은 오지 않아야겠죠. 그러네요. 다시 한번 베스트셀이 되고 이런 세계가 사실 안 오는 게 책으로 좋은 건데 자꾸 이렇게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는 게 사실 한편으로는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 리디아 아주머니의 마지막 직원처럼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는 모든 소녀들에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